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뒤 9일간의 사찰 자명을 마친 뒤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목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는 대신 윤미향과 대북 외교,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이 전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박두리 할머니의 가족이 윤미향 의원의 장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9일 동안 여러 사찰을 돌면서 마음도 다스리고 또 대여 투쟁에 어떤 보관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국회에 복귀했죠. 오전에 아마 통합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주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물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향후 원내 전략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처신을 잘했다고 봅니다. 뭐 여당이 그동안 야당한테 오던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원 구성도 마음대로 하고 일방으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 옛날처럼 뭐 머리 깎고 또 뭐 피켓 들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 너희들 다 해. 너희들 다 해. 그래서 속된 말로 다 해먹어. 다 해먹어. 그거 싸워서 뭐 하겠어. 다 해. 다 해. 그리고 니네 책임도 져.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그때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휴지기를 가지면서 생각을 다듬는 거. 우리나라 불교 중흥을에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 같고 야당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숨을 한번 돌렸다는 거, 일단 멈춤의 지혜를 보였다는 거, 그러면서 그냥 오질 않고 국정조사 하자. 지금 남북 문제 크잖아요. 그렇죠. 대북 굴종 외교, 남북, 이거 어떻게 보면은 볼턴 회고록이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정권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볼턴의 주장은. 북한한테 가서는 너희들 영변만 내놓으면은 트럼프랑 얘기 다 됐어. 얘기하고 트럼프한테 가서는 쟤들 1년 내 비핵화 완전히 한답니다. 다 부신답니다. 확실합니다. 양쪽에 모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노이 가서 보니까 김정은이가 대한 플랜 B도 준비 안 하고 갔다가 기차 타고 2박 3일간 돌아가면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4,500km 된다는 4,500km. 그러니까 그 45,000인가 뭐.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얼만큼 거짓말을 했는지 이거 국정조사에서 한번 밝혀야죠.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윤미향 이거 희대의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온 게 옛날에 박두리 할머니가 그 조의금까지 떼먹었다고 좀 딸이 그러잖아요. 그럼 2006년이거든요. 2006년 벌써 14년 전에부터 조의금 떼먹고 이런 게 나왔으면 그동안 액수로 따지면 저는 이거 상상을 초월한 액수가 될 수 있을 거다. 할머니들 많이 돌아가시죠. 그렇죠. 이거는 이 외교 문제, 일본 청산 문제 뭐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주 원내대표가 새로운 걸 들고 나온 거는 참 잘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너희들 다 가져. 저 그것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건 몇 개 가져서 뭐 하나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 무슨 강성 투쟁한다 하면은 의뢰이 뭐 원외로 나가서 장애 투쟁하거나 단식하든가 뭐 삭발하든가 뭐 이런 걸로 예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투쟁 방법.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투쟁할 수 있고 또 명분을 가지고 여당을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또 주호영 대표를 사찰로까지 찾아가서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려라.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그런 거 미련 갖지 말고 싹 버려버려라. 그렇게 조언을 또 해준 거니까. 비대위원장 김종인하고 주 원내대표랑 이번에 그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옛날에 JP 이런 사람들이 김종필 같은 사람이 많이 얘기한 게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랬거든요. 허업. 네.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참 허무하다. 그거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예. 싸우는 것도 사실 뭘 위해서 싸우는지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큰 눈으로, 큰 시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판을 한번 좀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계획이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다 허무하고 허무한 건데 진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돼서 미래통합당이 좀 다시 좀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대북 굴종외교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예. 이 부분도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국민의 관심사를 넘어서 한일 관계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민주당이 지금 176석이나 되는데 그동안 또 윤미향도 알게 모르게 청와대 오다가 있어서 저렇게 지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받아줄까요? 저는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안 받아줄 개연성은 많은데 근데 명분은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이게 북한이 6월 4일 날 대남 전단 비난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해댔어요. 특히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섰잖아요. 그럼 문재인 개인한테 대한 불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청와대 소식통이 한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하노이 가면서 기차 안에서 문재인한테 전화를 3번 했대요. 3번. 확인 전화했고. 네. 영변 핵만 포기하면은 트럼프가 오케이 하겠냐. 뭘 답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영변 해갖고 그냥 속된 말로 김정은이가 개겼죠. 그런 것도 좀 드러나야 되고 이건 분명히 해야 되고 윤미향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거 2개를 거절한다? 그럼 우리나라 여당 자격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주성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서 저는 국정에 복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무슨 운전자론인가 무슨 중재자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갖다 쳐 박아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거 다 사기극이다. 국제 사기극이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은 일방 지금 강행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도 상임위원장을 다 먹기는 국민 눈치가 지금 보여가지고 고심 중인 모양인데, 통합당도 이번에는 좀 참 잘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 3선 이상, 소위 말해서 상임위원장 내정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리 욕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부의장으로 내정된 사람 다 내놓겠다. 정진석 의원도 저 참 다시 봤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또 같은 공주 부여 뭐 다 논산 그 같은 동네거든요. 그 정진석 의원의 아버지가 정성모 씨라고 옛날 내무부 장관, 충남도의사, 충청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저희가 저 민정당 출입 기자 시절에 정책위 의장도 해가지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죠. 정성모 아버지부터 그 정진석 의원부터 또 그 동네에 사는 그 윤석열 집안, 파평윤 씨 집안들 표 없이는 국회의원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밀접한 어떻게 보면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나는 그런 결단을 한 거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윗사람, 고참, 가진 사람들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내려놔야 해요. 그렇죠. 내려놔. 미래통합당이 약한 게 자기 건 안 내놓고 자꾸 남 보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득권 정당이고 꼰대 정당이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막 내놓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어쨌든 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35조에 달하는 또 추경안 심사라는 명분도 있지만 그래도 뭐 다 상임위원장 내놓더라도 최소한도 국정조사 2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마지노선은 윤미향 이 국정조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겠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대북 문제라든가 이것은 외통위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안이지만 윤미향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그런 상임위보다는
전반적으로 네. 이 여러 군데서 같이 다뤄야 할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사안 자체가 그렇죠. 여러 개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외무부도 관련돼, 여가부도 관련돼, 그렇죠. 행자부도 관련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함께 모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인권을 위한다면서 정작 위안부 어르신들, 인권운동가 할머니들은 뒷방에 빠져서 곰처럼 이용만 당하고 자기네들이 국회의원하고 돈 챙기고 명분까지 다 독점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게 저는 희대의 사기범의 이 사람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희대 나쁜 사람들이에요. 회계부정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협박 공갈치고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쁘다고 봐요. 근데 이거 범죄보다 더 나쁜 게 한일 간의 위안부 협의 타결까지도 방해했다는 거. 자기네들 자리를 위해서 자기네 있을 수가 없는 단체로 해서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만큼 저는 범죄라고 이렇게 봐요. 지금 뭐 박두리 할머니 딸이 얘기하잖아요. 200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윤미향이가 돈은 다 자기 이름으로 걷어놓고 걷는다 소리도 안 하고 나중에 조의금 장부조차도 안 보여줬다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부족하다면서 500만 원까지 받아갔대요. 그러니까 한쪽에 그 할머니 장례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또 들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시민사회장으로 해갖고 장의위원만도 100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은 다 장의위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의 장례금이 들어왔는지 자기 계좌로 통장으로 다 받았잖아요. 네. 정대협 통장으로. 네. 그럼 공개를 하고 가족한테도 알려줘야 할 거니까 남은 돈 있으면 돌려주고.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00만까지 또 없는 돈 가져가서 그 딸은 적금 통장을 깼다는 건 뭐 그러네요. 저는 윤미향 사는데 어떻게 마늘밭 같은 데도 한번 뒤져봐야 된다고 봐요. 마늘밭. 옛날에 마늘밭에 왜 돈덩어리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무슨 카지노 업장가 그 비닐로 싸고 마늘밭에다 게임 업장가 뭐 지금 그럴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좀 압수수색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의금 다 챙겼지, 또 유족한테 또 챙겼지. 네? 그리고 그 장례식 무슨 돈 들겠어요. 장례식이라는 게 오는 사람 밥 먹는 거. 네? 아니 그 여기 와서 누가 밥 먹을 사람이 글쎄, 있습니까? 그 할머니 그거 하면서 부조금 안 내고 와서 밥 먹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례식장도 나눔의 집에 그 묘지도 했다잖아요. 그러면 뭐 묘지값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참 국민의 한 명으로서 분노를 삭힐 수가 없고 이렇게까지 묻어놓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느냐 저 개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두리 할머니 그 유족들도 들고 일어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할머니들도 그동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분들도 정부 지원금도 나왔을 테고 말하자면 정부가 따로 뭐 이제 정대협이라든가 정의원에 준 돈 말고도 그 할머니들한테 오는 개인 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돈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번에도 왜 그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손 뭔가 그 사람도 그 할머니한테 나오는 거를 그 착복했다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 딸이 그 장부 좀 보자, 통장 좀 보자 했더니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 이거 죽었다고 해서 우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요. 끝까지 좀 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80대 후반, 90, 100살 이렇게 됐는데 몇 분 안 남았는데 지금 17분인가 뿐이 안 남았어요. 그 박두리 할머니 딸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다면은 진짜 이런 일이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할머니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큰 장이 하나 쓴 거예요. 장. 그때마다 크게 매출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그래서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박두리 할머니의 딸이 시신 팔아서 뭐 이거 장사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말까지 얘기 나올 만하죠. 손이 떨린다잖아요. 그 박두리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그 옛날에 허스토리라고 영화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요 인물이죠. 그 박두리 할머니가 일본 관부 재판에까지 가서 그 했던 원고로 참여했던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위안부 인권, 위안부
그 참상, 위안부 명예회복을 해서 큰 공헌을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의 그 조의금까지 저렇게 불투명하게 조작하고 어떻게 보면 빼돌렸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두리 할머니도 수요 집회에 꼭 올라오셔서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집에 살면서도 그 수요 집회에 오면 윤명이가 그때는 이제 다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명한테 내 장례를 맡겨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저 딸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윤미향 하기를 정신이 좀 혼미해 가면서 그 윤미향한테 맡기라는 줄 알고 얼른 맡겼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 호랑이 입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박두리 할머니가 진짜 윤미향한테 맡기라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이 정신을 혼수 상태 가면서 윤미향 얘기한 거는 윤미향한테 가서 네 돈 찾아와라 이 얘기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용수 할머니처럼 내 돈 거기다 다 맡겼는데 내가 너무 안심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곧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박두리 할머니가 들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은 정대협이나 또 정대협도 지금 그대로 단체가 있어요. 정의기억연대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얼마가 들어왔었고 어떻게 됐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또 없죠. 윤명이는 요새는 거의 취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하고 뭐 기자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 그 비서진들이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자기의 방어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소도같이 된 거죠, 국회가. 도둑놈 소굴이 소도잖아요. 도둑놈이 글로 도망가면 왜 삼국시대에도 안 잡은 것처럼 저런 국회가 저런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의 특권에 어떤 기대서 지금 도망가 있는 거죠. 저는 빨리 이거는 진짜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가 얘기 잘했어요. 빨리 국정조사하고 검찰은 수사를 박차를 가해서 다시는 이 땅에 부도덕한 인간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남을 등쳐가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획득하는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요즘에는 검찰 소식을 모르겠습니다만 서부지검이 이성윤 라인인지 어쩐지 얼마 전에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거의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명희를 소환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회기 중이니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겠지만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윤명희도 검찰에서 오라고 문제들이 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또 언제쯤 소환할 건지 이게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제대로 좀 너무 좀 늦는 거 아니냐. 일체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요즘 뭐 인권 수사 뭐 어쩌고 저쩌고 갖고 조국 때부터 해가지고 일체 중간 수사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통장 그 계좌 추적하고 이쪽으로 좀 빨리 좀 움직여야지 되는데 지금도 자꾸 증거 인멸하고 있을 겁니다. 윤미향 뭐 휴대폰이고 뭐고 다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했다는 소식은 없잖아요. 그걸 조국 이후에 인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수사가 좀 우야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저는 검찰의 뭐 그 사람들의 양식과 능력은 저는 믿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너무 수사 지시한 지가 총장이 지시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 정말 수사의 뜻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미향 국정조사를 들고 국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정말 주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 깎고 무슨 장애투쟁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국정조사를 철저히 관철시켜가지고 윤미향 의혹의 진실을 파헤쳐 주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